전환이 어떤 연령대에서 났는지, 어떤 시간대에서 났는지, 여러 소재 중에 어떤 소재에서 유난히 성과가 잘 나왔는지 철저하게 분석하신 다음에 이후 세팅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지 광고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GFA 교육을 진행하게 된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김은지 대리입니다. 최근 GFA 효율이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컨설팅 본부에서 정말 많은 문의를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광고를 집행했을 때 효율이 좋은 계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1강으로 계정 생성 그리고 기초 세팅을 알려드리고 추후에는 여러 강에 걸쳐서 효율이 나는 세팅 방법 또는 소재 제작 꿀팁 등 다양하게 여러 강에 걸쳐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GFA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GFA가 어떤 광고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광고 진행을 위해 직접 계정을 생성하고 설정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 간단하게 캠페인 세팅을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GFA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다양한 프리미엄 지면에서 실시간 입찰 기능과 세밀한 타겟팅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는 디스플레이 유형의 광고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채널, 메인, 서브, 밴드, 최근에는 PC까지 여러 지면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GFA는 성별, 연령, 지역, 관심사 등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마트 채널, 메인 배너 등 다양한 프리미엄 지면에서 동시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출 형태로는 배너, 동영상, 네이티브 이미지 등 다채롭게 전달이 가능하며 실시간 입찰 기능, 다양한 과금 방식으로 광고 성과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GFA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절차는 가입, 생성, 세팅, 라이브입니다. 먼저 GFA에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GFA라고 검색을 하면 웹사이트가 바로 나오는데요. 거기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광고 계정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단계는 광고주를 등록하는 단계로 필수적으로 생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생성 이후에 브랜드 등록, 멤버 초대, 대행사 이관 등 가능합니다. 광고주 유형은 사업자, 개인, 해외 광고주가 있어서 해당되는 항목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광고주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각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창이 열릴 텐데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파일을 포함한 내용들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 개인 광고주는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보를 모두 기재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다면 광고 계정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계정 이름의 경우에는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브랜드명으로 대체 진행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광고 계정 설정은 추후 변경이 불가한 영역입니다. 기본값 자체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르게 설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꼭 변경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설정된 국가, 통화, 시간대를 기준으로 세금과 회계 처리, 광고 노출, 리포트 조회가 되니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필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 프로필은 네이티브 이미지 타입 소재 등록 시 필요합니다. 앞단의 광고 계정 이름과 마찬가지로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 경로는 설정, 광고 계정 관리, 프로필 관리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광고 계정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인 광고 운영을 하기 전에 꼭 해주셔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여러 탭 중에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결제 담당자 정보를 꼭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 단계를 꼭 해주셔야 전환 추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역시 설정 부분에서 권한 관리에 들어가셔서 내부 직원 혹은 대행사 마케터 등 멤버들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광고 계정 관리에서 브랜드 관리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랜드 관리 등록은 설정, 광고 계정 정보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브랜드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생성된 계정에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브랜드 혹은 서비스를 등록하는 절차로 캠페인 등록 시에 사용이 됩니다. 브랜드는 사업자 정보와 매핑이 되어 있어 계정에서 등록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 계정에서도 등록한 정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 다른 계정에서 등록한 브랜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환 추적 관리 신청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하신 분이라면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를 해보셨을 텐데요. GFA에서도
동일합니다. 도구, 전환 추적 관리, 서비스 신청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끝이 아니라 꼭 기재한 메일에 설치 안내 메일이 발송이 될 텐데 꼭 여기서도 신청을 해주셔야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은 이제 광고를 진행하실 준비가 모두 되었는데요. 이제는 광고를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FA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각 단계에서 어떤 것을 설정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페인 단계입니다. 캠페인에서는 광고의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웹사이트 전환, 웹사이트 트래픽, 앱 설치, 동영상 조회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캠페인 목적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후에 대표 URL, 브랜드 업종을 선택하신 후에 마지막에 캠페인 예산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웹사이트 전환이 없고 웹사이트 트래픽, 앱 설치, 동영상 조회 이렇게 3개의 캠페인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10월 5일부터 웹사이트 전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추가가 된 기능인 만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웹사이트 전환 사용 시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환수 최대화 자동 입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환 추적 설치가 필수입니다. 미설치 상태에서도 캠페인 집행은 가능하나 추적 데이터 제공이 어려우며 캠페인 최적화 작동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추적 설치 후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학습 기간 동안 잦은 광고 설정 변경은 지양합니다. 최적화까지 일반적으로 일주일의 학습 기간, 광고 그룹 기준 50회의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예산, 타겟팅, 입찰가 등 광고 요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학습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최적화가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겟팅은 간단하고 소재는 광고 그룹당 5개 이하로 유지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환수 최대화 입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환 확률이 높은 유저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타겟팅을 학습하고 입찰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타겟팅 옵션을 사용하거나 광고의 소재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도달 대상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노출 및 학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환 캠페인 사용만으로는 높은 전환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광고 소재의 전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조금 부족하거나 집행 당시 경쟁 강도가 높을 경우에는 학습 및 최적화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광고 그룹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제 위치 설정, 성별, 연령, 지역, 관심사 등 세밀한 타겟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세 타겟에는 관심사, 구매 의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 모두 펼치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관심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PC, 모바일과 같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원하시는 계제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계제 위치는 옆에 보이시는 이미지를 참고 부탁드리며 크게 네이버, 패밀리 매체로 구분이 됩니다. 선택도 개별 혹은 동시에 열어지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광고 그룹의 입찰가는 선택한 모든 계제 위치에 공통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위치별로 입찰가를 개별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광고 그룹을 꼭 분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입찰 및 예산 파트입니다. 캠페인 목적, 입찰 전략 종류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 비용 관리 옵션과 청구 기준이 상이하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광고를 관리를 하게 될 때는 각 입찰 전략이나 비용 관리 역시 소재와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이 더 효과를 극대화하는지 A/B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광고주분들도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제 일정 및 방식입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광고 그룹에 설정된 예산을 2가지 방식으로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계제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광고 기간 동안 균등한 예산이 소진되도록 동작합니다. 빠른 계제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광고 그룹이 설정된 예산이 최대한 빠르게 소진이 되도록 동작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균등 소진 방식의 일반 계제를 권장하지만 남은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어야만 할 때는 빠른 계제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단 이 경우를 선택했을 때 광고 계제가 조기에 중단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예산이 초과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입찰가 설정에서 자동 입찰을 설정하신 경우에는 빠른 계제 옵션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소재 선택 방식은 동일 광고 그룹 내에서 어떤 소재를 선택하여 노출 기회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옵션은 최적화, 성과 가중, 균등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등록된 복수의 소재에 골고루 노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성과 가중 혹은 균등 방식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자세하게 조금 설명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가장 좋은 소재에 집중적으로 노출 기회를 부여하는 옵션입니다. 단 이렇게 최적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일부 소재가 아예 노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성과 가중 같은 경우에는 소재 성과에 따라서 노출 가중치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옵션입니다. 성과가 우수한 소재의 노출 기회 비중이 가장 높지만 다른 소재들도 가중치에 따라서 노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등 옵션입니다. 소재 성과에 상관없이 모든 소재의 노출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지만 소재별 성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성과가 낮은 소재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에는 특정 소재의 효율이 상대적으로 좋고 이 소재에 집중적으로 노출 기회를 집중시키고 싶다 하면 최적화를 선택하셔서 광고 그룹의 평균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이티브 이미지, 이미지 슬라이드, 동영상, 배너 중 캠페인 목적에 맞는 광고 소재를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GFA 같은 경우에는 CTR이 굉장히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는 GFA 소재 꿀팁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방식으로 광고를 라이브 하셨다면 이후에 성과 분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환이 어떤 연령대에서 났는지, 어떤 시간대에서 났는지, 여러 소재 중에 어떤 소재에서 유난히 성과가 잘 나왔는지 철저하게 분석하신 다음에 이후 세팅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지 광고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교육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시청해주신 모든 광고주분들의 성공적인 GFA 광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하시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시거나 설명드린 부분 이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AMPM 글로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